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텍스트 애널리틱스 활용 과연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스코프를 좀 좁혀서 텍스트 분석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크게 최근에 AI 시스템 구축 기사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텍스트 애널리틱스 활용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과 사례 몇 개를 좀 살펴보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텍스트 분석의 어떤 주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텍스트 기술들이 없었으면 최근에 AI 시스템 구축했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S 비주얼 텍스트 애널리틱스의 강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AI 시스템 구축 기사입니다. 보시면 국민은행 국민은행 AI 보이스 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던가 신평원의 인공지능 AI 진로 시스템이라던가 우리은행의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그 다음에 대우건설의 어떤 AI 기반의 입찰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저쪽 화면이 좀 안 보여서 이렇게 서서 얘기해야 되네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정형 데이터는 썼죠. 정형 데이터는 썼고 거기에 이미지 데이터도 썼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은 다 썼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분석이 없었으면 저기에 몇 개 시스템들은 실제 그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텍스트 분석, 이번 세션은 텍스트 분석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텍스트 분석의 어떤 활용 유형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10년 넘어야 되는데요.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텍스트 분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는 그 소셜 미디어 분석, 그 다음에 VOC 상품 분석, 그 다음에 챗봇,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인데, 다음 활용 유형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이한 업무에 맞춤형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텍스트 분석을 포함해서요. 그런 몇 개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TBML,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시간 불안전 판매 모니터링인데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금융 상품의 어떤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다 제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세 번째는 ITB 분석, 굉장히 생소한 용어시죠. Invitation to Bid라고 해서 입찰 내역 분석 시스템이에요. 입찰 내역 분석 시스템을 어떻게 쓸지 궁금해하시죠? 그 부분 좀 조금 더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가 영 안 좋은데요. 자, 첫 번째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 보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무역 거래의 자금 세탁의 어떤 징후나 그런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런 활동들은 금융기관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왜 각광이 받냐 하면, 예전에 무역 거래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려면 다 무역 관련 서류입니다. 폼이라고 그러죠. 포맷이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데이터,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미지 인식, OCR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 거래 데이터들의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텍스트를 끄집어내서 또 다른 더 의미 있는 분석들을 해서 무역 기반의 자금 세탁 방지 어떤 리스크 인자로 써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의심 거래에 대한 주소나 위치 정보들도 찾고, 그리고 거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
회사나 어떤 화물주나 경유지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어떤 그 자금 세탁 관련 위험 인자들의 그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보험 사기 부분도 그렇게 했죠. 보험 사기도 보면 보험 설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자 피해자가 있어요. 다 서로 연루돼서 네트워크를 묻다 보면 그런 큰 덩어리 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 방지나 TBML 이런 영역에서도 텍스트 분석에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텍스트들, 엔티티들을 추출하는 것,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분석 연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시간 불안전 판매 모니터링인데요. 각 금융회사들은 금융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이 무조건 도장, 책을 찍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상담사가 그 상품을 판매에 있어서 왜곡하거나 과대 광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어떤 과징금을 물리거나 그런 피해들이 지금 기사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그 보험 상품이나 펀드 이런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죠. 그런 걸 판매하는데 실제 영업 창구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판매를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불안전 판매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필수 설명은 다 됐는지, 어떤 게 덜 됐는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상담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하는 사이에 어떤 팝업을 통해서 내가 개선점을 보고 다시 상담을 정정해서 완전 판매로 이어가는 그런 활동이 쓰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이 맞습니다. 왜 예전에 못했냐? 예전에는 실시간성으로 그 스트리밍, 지금 그 STT라고 하죠. STT. 이걸 예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실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상. 이거 하나 있었고, 또 텍스트 분석. 저 부분도 실시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 장문의 텍스트, 2, 3분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텍스트로 바꿔서 그 다음에 엔진에서 파악을 해서 이거는 불안전 판매에 뭐가 해당된다. 이 정보를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시간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스에서도 실시간성으로 텍스트 분석을 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성능이 월등히 빨라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실시간 스트리밍도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돼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보면 그 상담사의 도입부나 그 다음에 주상담, 클로징 이 각각의 멘트에 대해서 다 모형을 만들죠.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AI 기반의 어떤 모형을 만들고요. 그 모형이 실제 돌아서 실제 상담 창구에서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뭐 수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에서 그 정보를 서버에 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서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 정보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팝업이 떠서 위험한 표현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문구에서 일부 모자란다. 여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TB 분석. ITB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ITB는 Invitation to Bid라고 해서 IT 하시는 분들은 RFP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RFP 그 몇십 명 안 되는 걸 뭘 분석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IT 쪽에서 이 시스템을 쓰는 건 못 봤고요. 해외 플랜트 있죠. 그 다음에 조선 그런 것들은 입찰 안내서가 우리는 문서 하나에 몇십 페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백 개의 문서, 페이지로 따지면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3주에서 2-3달에 걸쳐서 견적을 만들고 끝내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수주를 했어요.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파이프 공사나 어디 공사에서 우리가 입찰 안내서를 제대로 못 보고서 입찰을 해서 저가 수주해서 수백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방지하는 게 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왼쪽에 보면 대부분은 PDF예요. 워드나 엑셀 영어도 있지만 PDF 문서는 받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서 PDF는 디지털 데이터인가요? 아닌가요? PDF도 리더블이 있죠. 마우스 긁으면 텍스트를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고. 그게 디지털이 다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려면 PDF의 문서를 섹션 단위로 다 잘라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야 돼요. 섹션 단위로 잘라서 목차는 뭐고, 상위 목차는 뭐고, 본문은 뭐고, 이렇게 다 사전 작업을 해놔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의 힌트인데, 여러분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쓸 수가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얻어보십시오. 그냥 PDF요. OCR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문서 섹션 바이로 엑셀 컬럼에다 다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데이터 준비 작업을 하고 문서의 섹션 메타 정보를 다 만들어서 여기서 하는 텍스트 분석단에서 하는 거는 입찰 안내서에 뭐는 공사는 어떻게 하라, 어떤 스펙은 어떻게 하라, 조목조목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플랜트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12개 공정, 파이프 공사, 전기 공사 12개 공정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모든 요건들을 다 충실히 그 수천 페이지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경쟁사는 밤새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 가보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경쟁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쓸 수 있는 건데요. 실제 만들어진 시스템을 좀 보시면 이거는 실제 업체에서 받은 어떤 입찰 내역서에 이제 문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PDF죠. PDF 이런 것들 다 PDF를 다 섹션 바이로 분류를 해서 사전에 정보를 만들어 놓고요. 그게 1단계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업무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건설 관련해서 공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큰 어떤 파트별로 챙겨야 될 게, 이쪽에 경력 뭐 15년, 20년 된 사람들이 진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도메인 날리지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내역서 문서만 가져다가 수백 개의 문서를 갖다 넣으면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우측처럼 거의 30분 내로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입찰의 견적도 만들고 기반 내가 빠뜨린 거 없이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냐면, 이거를 IT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 같은 일인데 실제 이거를 활용해서 쓰고 있고, 또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또 다른 조선사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내 업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거죠. 세스랑 상담하세요. 아무튼 유사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텍스트 분석의 주요한 기술,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시면은 이거는 세스의 텍스트 분석 그 기능들이에요. 그 컴포넌트 다 제공되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찾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찾는 것들을 보면, 주되게 쓰는 것들 보면, 자, 첫 번째 카테고라이제이션, 문서 분류예요. 문맥 기반으로 의미 기반으로 분류를 잘 하는 거. 아까 공정별로 작업 절차들 뭐 레벨이 한 4레벨 레벨. 대분류, 중분류, 중중분류, 중소분류해서 그거별로 400개, 700개, 800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별로 문서들을 정확히 다 매칭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의 정확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하는데 계층 분류, 계층이 굉장히 많으면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계층이 적으면 심플해요. 그거는 뭐 오픈소스의 머신러닝으로 뭘 해서 학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계층이 많으면 오픈소스 할아버지를 하기 힘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엔티티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TVM이나 그다음에 포르드 사기 방지 시스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템들에서 다 쓰여지는 게 뭐냐면 인명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지명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회사명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업무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용자청 엔티티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디파인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샘플 데이터나 데이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퓨처 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서 현업들이랑 텍스트 쪽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현업분들한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내주세요. 키워드가 뭐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말씀하시면 잘 못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부담스러워요. 그 부분에서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샘플 학습 데이터에서 세스가 제공하는 퓨처 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기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현업 담당자가 키워드를 제공하듯 얘가 자동으로 찾아서 현업한테 체크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현업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건데 아까 번에 PDF를 디지털라이징 하는 거 보셨죠? 그 기술인데 이게 요즘에 많이 쓰여요. 아까 TVM이나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험 청구할 때 그렇게 하죠. 그 이미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팩스로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그거 보고 심사하거든요. 다 눈으로 보고 심사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걔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게 되면 훨씬 자동화 시켜서 덜 손이 가고서 어떤 디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DF를 어떻게 상위 목차 본문들을 다 잘라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할까? 여기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표 있는 거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안 되나? 표는 그렇잖아요. 가로 세로가 의미 있잖아요. 가로 세로 좌표마다 그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런 문은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오픈소스에서 일부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하면 고객이 원하는 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거든요. 엑셀의 표를 그대로 다 어떤 양식에 어떤 정보가 있든 다 담고 싶어요. 그거를 다 담으려고 요즘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곧 정보가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하는 거는 못 봤고요. 비슷하게 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기능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AI 기반 퓨처 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인데 왼쪽 슬라이드에 보신 거 보면 여기에 PDF예요. 현업분들한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 하이라이트를 쳐주세요. 도대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키워드 내라니까 나 몰라 이런 식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50페이지 중에서 한 10페이지만 한번 색깔 칠해보세요 하니까 칠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세스 바이아의 NLP 엔진 갖고서 그거대로 빼낼 수 있나 고민한 거죠. 거기 이제 세스 퓨처 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기법 가지고서 수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 원문대로 해서 이거는 뭐고 서플라이드는 동사가 서플라이 원형이 뭐 서플라이고 해서 형태소랑 원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형태 분석을 내부에서 해서 저걸 이용해서 이제 세스의 그 비주얼 텍스트 네트워크 툴, 세스 그걸 가지고서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이 박스에 파란색들은 현업이 친 거랑 똑같은 걸 얘가 잡아낸 거고요. 까만색은 추가로 더 잡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봤더니 현업 한 6분, 7분이랑 했는데 83에서 94% 정도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갖다 그대로 쓰고 현업들한테는 됐다라고 하고 일부만 색깔 칠해줌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게 되면 현업분들한테 키워드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인식 기반 문서 텍스트 추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PDF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PDF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위에 PDF 보면 항상 헤더와 푸터가 있어요. 헤더 푸터가 나중에는 가비지 역할을 하거든요. 얘를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서에서 목차 1점 블라블라 2점 블라블라 있는데 표 안에서 1 뭐라고 해요. 이것도 목차랑 혼동되거든요.
그거를 없애게 하는 게 또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학습을 해서 이 부분을 학습한 걸 가지고서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런 영역들을 얘가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문 영역만 자동으로 정확히 잡고 본문 영역 정확히 잡은 안에서 표 부분은 또 따로 정확히 잡아서 그 다음 섹션 분리를 하는 거예요. 목차대로. 그리고 나서 DB의 각 섹션 바이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이제 진정한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죠. PDF를 여기까지 지금 넘고 있고요. 여러분이 OCR 데이터든 뭐든 갖고 있으면 세스랑 상담하시면 뭐 어쨌든 충분히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실제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왼쪽 보면은 저희가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썼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본문 영역만 정확히 얘가 그 영역을 잡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속에 보면 파란색도 보이죠? 그거는 그 사이에는 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머신러닝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파싱하는 단계가 있어요. 섹션 분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된 거 보면 제가 저 거리가 제일 안 보이는 거리인데 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이게 섹션 분리된 데이터고요. 이게 실제 PDF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정확히 섹션은 섹션대로 상위 목차는 상위 목차대로 다 분류해서 이 데이터가 나중에 그 자동 분류 엔진에 들어가서 분류를 시켜서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최근에 텍스트 분석 활용에 특이한 케이스 몇 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생각해 보시라 요 숙제이고 PDF나 any OCR 이미지도 뭔가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 그리고 또 실시간 되더라. 그걸 감안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로 여러분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AI 시스템 구축하는데 텍스트 애널리틱스 쓰는 거예요. 근데 any 데이터면 돼요. 녹취 데이터도 웨이브도 되죠. 웨이브도 any 데이터이면 됩니다. 다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엔진이 들어가서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힌트를 얻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용을 하셔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세스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자, 세스 비주얼 텍스트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입니다. 바이아의 많은 제품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특징, 큰 특징들을 보면 AI 기반 머신러닝의 자이너처럴 엔진인데 이거는 유니크해요. 지금 텍스트 분석 엔진 중에 솔직히 여러분이 33개 언어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한글을 포함해서 형태수 분석기를 다 갖고 있어요. 국내 서드 파티에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그런 형태수 분석 쓰는 게 아니라 자체 형태수 분석 쓴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머신러닝 기반 계층 분류. 아까 4계층 봤는데 4계층, 5계층 이상도 분류 모형을 잘 만들 수 있다. 정확도 물론 기본 갖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피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반 하이브리드 방식 머신러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오픈소스 가지고서 어떤 감성 분석 모형 만들거나 분류 모형을 만들면 이렇게 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예측 모형을 해서 결과를 맞죠.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결과 안 좋으면 뭐 합니까? 학습 데이터 새로 만들거나 파라미터 고쳐서 맡겨요. 그래도 안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 블랙박스거든요. 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만 세스는 사상이 리더블해요. 세스가 만든 모형을 그 모델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에서 NLP 함수들을 몇십 개를 제공하거든요. 조금 이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확한 모형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스의 큰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데모를 간단히 준비했는데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모 데이터는 저희 이제 LG CNS가 세스랑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LG CNS에서 스마트 SMA라는 걸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쪽 요청해서 10월 한 열흘 정도, 10월 7일부터 한 열흘 정도 네이버에 기사 좀 크롤링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롤링 해준 건데 이게 한 6, 7천 건 되거든요. 6, 7천 건 되는데 여기에 해주면서 여기다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죠. 대분류. 카테고리가 금융이고 뭐고 쭉 있어요. 이런 정보를 6, 7천 건을 받아서 이걸로 한번 간단히 작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를 셋에 집어넣어서 첫 번째는 네이버의 그 메인에 걸리는 분류 정보를 만들어 보게 한번 하고 싶어요. 금융, 부동산, IT 있잖아요. 만들게 하려고 저 실제 데이터를 올려서 이게 샘플 데이터로 쓰는 거죠. 학습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 컬럼은 어떤 컬럼이고 그 다음에 범주 컬럼 이게 정답이죠. 분류 정답은 어떤 컬럼이고 아까 범주 정보 그렇게 해서 실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모형을 그 학습 정답지대로 한번 네가 스스로 모형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속에서 형태수 분석하고 키워드 분석도 다 하고 그 7개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모형을 만든 겁니다. 모형을 만들고 나서 학습 데이터 내에서 어떤 밸리데이션을 체크해요. 밸리데이션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도거든요. 이게 정확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제가 아무 작업 손대지 않고 그냥 7,000건 그대로 넣어서 작업한 겁니다. 80%, 90%대 막 나오죠. 제가 숫자가 정확히 안 보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대분류 정도는 너무나 그냥 공짜로 해줄 정도로 뭐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7개 분류에 대해서 분류 모형을 만든 거죠. 저대로 새로운 데이터 투과해도 거의 8, 90% 정확도로 만드는 거죠. 저런 키워드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 엔진에서 만든 겁니다. 저 안에 NLP의 연산자도 얘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그 정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을 하죠.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세스가 지금 한 국내에서 영업한 지가 텍스트 분석이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세스 함수 NLP 함수거든요. 근데 로컬 밴드 중에 몇 개 회사들이 저걸 카피해서 또 만들어서 뭘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속도에서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실시간 처리라는 것들은 절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함수들이 제가 뭐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저게 계층이 다계층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문맥 기반으로 정확히 우리가 분류시키고자 하는 걸 정확히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저런 것들 써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 모형 만드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거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분류명을 쉽게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uture Phrase Extraction인데 이것도 그냥 똑같은 네이버 기사를 했어요. 아까 영어도 되지만 한글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도 그대로 해서 한글의 어떤 샘플 데이터에서 어떤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고 핵심 구문인가를 얘가 자동으로 찾아내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냐? 우리가 말을 하다면 주어, 목적어, 뭐 부사, 수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따져서 저런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정 필요하면 뭐 진짜 우리가 직접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쓰지 않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안에서 제대로 된 핵심 키워드들을 기사 안에서 제가 찾아보는 거. 저 핵심 키워드는 거꾸로 빼서 또 다시 다른 이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일단 현업분들한테 키워드 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도 이제 쉽게 어떤 시스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사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하는 거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기사 내용 이것도 그대로 기사 내용에서 반도체라고 집어넣었어요. 산업 기사도 있으니까 반도체 키워드에 가장 유사한 키워드들을 한번 샘플 데이터 안에서 찾아봐라라고 해서 우선순위별로 랭킹 매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유사성 94%, 0.8876 이렇게 쭉 나오죠. 반도체 관련해서 샘플 데이터 안에서 그 유사한 키워드를 얘가 어떤 워드 투팩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실제 반도체에 어떤 연관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의 바운드리, 뭐 차량용, 랜드, 삼성전자 이렇게 기사 7천 개 중에서 저 정보를 지금 얘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텍스트에서 그냥 쉽게 그냥 이 엔진 돌려서 저런 용어맵, 키워드 맵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사도 있는데 러시아 한번 넘어서 러시아 10월 한 11개쯤 기사거든요. 열흘 정도. 러시아에 아무튼 보니까 뭐 기사 안 읽어봐도 동원령부터 해서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토픽 분석도 있고 영어 분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 제공하는 건데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사 토픽 분석이 있는데 자 아까 아까 분류된 거 외에 이제 토픽 분석이라는 걸 해서 보는 건데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일단 토픽 분석도 뭐 좀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고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텍스트 분석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랑 달라. 그렇지만 내가 업무하는 거에서 업무를 조금 더 잘하는 방법으로 텍스트가 디지털라이즈는 안 돼 있는데도 하고 싶다. 저희 세스한테 연락하셔서 상담을 해서 어떤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